안녕하세요. 공유창고 전문가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입니다. 7월부터 시작된 무더위가 9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무더위 때문에 추석이 하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유창고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부동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왜 할까? 그리고 내가 가진 부동산 투자는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또 부동산은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잘못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공유창고용 부동산을 7개 소유하고 있고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투자용 토지, 그리고 세컨 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를 왜 할까요? 저는 자산 증가와 임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공유창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1억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1년 뒤에 5%, 10%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다른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창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분들이 가진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 아닌 평가를 종종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산이 증가되었는지, 즉 가격이 올랐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랐다면 은행 이자보다는 더 올랐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나 부동산 사이트에서 보면 과거 거래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최근 매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부동산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내가 잘된 투자를 한 것인지 잘못 투자를 한 것인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전, 5년 전 지인의 추천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내가 현금이 조금 필요해서 팔려고 하니까 잘 안 팔린다. 가격도 낮아진 것 같다. 그렇다면 잘못된 투자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용으로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더 수익이 나고 있고 임대가 되었다면 일단 성공한 투자 맞습니다. 요즘에는 구분 상가의 금액이 평당 5천만 원이 넘어가죠. 그 넘어가는 구분 상가, 지식수산센터, 생숙 등을 임대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현재 공실이거나 임대 수익이 나더라도 은행 이자보다 낮다. 그러면 잘못된 투자 맞습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수많은 투자 방법이 있고 그 중에서 부동산 투자는 일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순하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지인한테 추천을 받거나 뉴스에 나오는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자산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노후에 농사 짓고 거주하는 목적으로 한다. 자녀에게 물려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는 주식과 달라서 황금성이 무척이나 떨어집니다. 내가 살 때는 내 돈으로 내 맘대로 살 수가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렇지만 팔 때는 내 맘대로 정말 팔리지 않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 첫 번째 핵심은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증가를 목표로 한다면 몇 년 안에 팔 것인가? 만약 3년이나 5년 안에 팔 목적이 있다 하면 아무래도 성장하는 대도시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산업용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투자하는 대상 지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도를 정해야 됩니다. 즉 어떤 용도로 개발할 것인지 머릿속에 미리 그림을 그려 보아야 됩니다. 투자용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용도를 생각해야 그에 맞는 땅을 구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에는 관리지역과 보통 농림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를 짓고 싶은데 농림지역의 땅을 사거나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의 땅을 사게 되면 상가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용도를 정하지 않고 땅을 사서 후회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는 전원주택단지에서 1층에는 커피숍을 하고 2층에는 주거를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 분을 만났습니다. 사서 건축사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건축사에서 커피숍 안 되는데?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속아서 산 거 아니야? 속아서 샀네? 그런데 땅은 제가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도는 휴대폰만 있으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정보인데 그걸 속아서 샀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휴대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속일 수가 없는데 그걸 속았다고 하니까 참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과 용도를 정했으면 어떤 땅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인들은 보통 LH에서 분양하는 단독주택 용지를 사거나 업자들이 토목을 해놓은 반듯한 예쁜 땅을 삽니다. 나쁘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선택도 아닙니다. 이런 땅들은 예쁜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싼 가격에 파는 것들입니다. 저는 우선 저렴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렴하게 샀지만 내가 개발을 해서 예쁘게 화장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땅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가능하려면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미 잘못된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주식이나 펀드 그리고 코인 투자에서 깡통을 찬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손절을 하면 다행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말은 어떤가요? 그냥 손절을 했으면 작은 손실을 보지만 물타기를 하면 정말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동일합니다. 부동산에서도 물타기 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땅이 팔리지 않으니까 건축을 해서 팔겠다고 건축을 한 사람들. 지금 현재 공실 건물인데 임대가 안 되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임대를 놓겠다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물타기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결말은 주식 투자에서 물타기 한 사람과 동일하게 깡통을 차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동산 투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변화 때문에 손실이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손실을 확정하는 게 좋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만 손실 확정의 두려움 때문에 계속 가지게 되는 장기 보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 경험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왜 할까? 내 부동산 투자는 잘 된 것인가 못 된 것인가? 부동산은 어떻게 구입하면 좋을까? 잘못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시창고 알파박스로 운영하고 있는 노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